연속된 메모리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힙하고 스택하고 이 밑에 텍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0번지고 여기가 리미트고 해가지고 연속된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가상 페이지로 들어가면서는 이게 다 페이지로 쪼개지죠. 페이지로 쪼개지니까 이 부분이 연속적으로 어디에 위치에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페이지상에서 저 뒤에 뭐 있다라고 그냥 전제만 하고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해서 어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로지컬 메모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요게 이제 연속된 메모리, 그러니까 0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맥스까지 연속된 메모리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로지컬 메모리는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피지컬 메모리는 이게 페이지로 쪼개져서 처리가 되다 보니까 페이지로 쪼개지니까 피지컬 메모리는 이게 반드시 연속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매핑하는 거는 MMU라고 해가지고 메모리 매핑 유닛에 의해서 요 로지컬 메모리를 피지컬 프레임으로 매핑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로지컬 메모리가 피지컬 메모리에 로드 될 때에 페이지 테이블 상에서 아직 할당받지 않은 요 영역까지 포함해가지고 피지컬 메모리에 다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거는 필요할 때, 프로세서가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 엘로케이션을 콜하거나 또는 뭐 프로시저를 콜해가지고 힙이나 스택이 늘어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메모리 할당을, 피지컬 메모리의 요 영역에 대한 할당을 받으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지컬 메모리는 로지컬하게는 거의 뭐 무한대로 쓸 수가 있고, 무한대로 로지컬 메모리를 잡아 놓는다고 해서 이게 피지컬 메모리에 할당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 사용될 때만 피지컬 메모리에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 메모리가. 그러니까 로지컬 메모리는 크게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피지컬 메모리 사용에는 별로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용될 때에 그 메모리가 할당돼 가지고 피지컬 메모리의 스페이스를 차지하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제 다시 말해서 이제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예전의 개념은 내가 어떤 사용할 메모리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얼만큼 필요하니까 이 메모리가 필요해, 그리고 미리 선언을 해가지고 미리 그 영역을 잡아놓고 그 안에서 내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는데, 이제는 그거를 전혀 안 잡는다는 거예요. 안 잡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필요한 페이지 개수만 요청을 해서 받는다라는 거죠. 받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내가 필요한 메모리만 실행하면서 그때그때 할당받아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이제 카피 온 라이트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프로세스 배울 때 포크 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포크를 콜하면은 자식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게 되죠. 만들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이제 밑에 두 개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가 하나 이제 만들어지면은 이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은 앞에 나왔던 그 전체 블락, 텍스트하고 데이터하고 스택하고 힙하고 그런 이제 영역을 갖는 그런 공간이 있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서 포크에서 차일드 프로세스 만들면은 요거를 똑같이 하나 카피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죠. 메모리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이제 PCB 요거를 제어하기 위한 레지스터 셋이라든가 뭐 이런 정보들만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 두 개의 프로세스를 이제 유지를 했었죠.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이거를 가상 메모리를 사용을 하면은 포크를 콜하더라도 이 새로운 프로세서 카피를 안 만들어요. 안 만들고 그냥 개념적으로 가상적으로만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고, 실제 이 포크를 하고 이 차일드 프로세스가 실행돼서 요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필요한 부분만 패런트 프로세스 카피를 해가지고 메모리에다가 메모리에 올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차일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 하는 일이 포크 쓸 때 어떤 식이었냐면은
프로그램을 쭉 실행하다가 포크를 콜해서 차일드 프로세스를 만들면은 차일드 프로세스에서 EXECL 해가지고 다른 프로세스를 로드해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그 프로세스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식의 프로세스 실행할 때에 예전에는 포크를 하는 순간 차일드 프로세스 페어런트 프로세스의 모든 이미지를 카피해가지고 새로 만들고 여기서 EXECL을 하면은 이거 다 뭉개고 새로운 프로세스 환경으로 대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는데 이 버추얼 메모리 개념을 사용하면은 이 페어런트 프로세스의 전체를 카피하는 게 아니라 포크를 해서 그 다음에 실행하는 모듈이 속해 있는 그 페이지 부분 그 부분만 카피해가지고 그것만 올려서 실행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요 옆에 있는 그림을 봐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가상적인 프로세스의 공간이고 여기서 이 포크를 해서 만들어진 프로세스는 이 두 개가 똑같은 모듈을 가지고 있죠. 똑같은 모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메인 메모리, 피지컬 메모리에 이제 로드된 이미지가 이렇게 세 개의 페이지가 로드돼 있고 세 개의 페이지가 이미지가 이렇게 따르면은 요 세 개 페이지를 이 차일드 프로세스를 위해서 ABC 세 개의 페이지 이미지를 카피해가지고 메인 메모리에 중복해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복해서 만들지 않고 이 프로세스는 내용이 변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두 개 프로세서가. 그러니까 요 세 개 페이지를 이거 이제 메인 메모리에 쓰니까 요거는 프레임이죠. 세 개의 프레임을 두 개의 프로세서가 같은 거를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공유를 하다가 여기서 이 두 프로세서 중에 어느 한 프로세서가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변경시키는 경우, 그 페이지가 데이터가 들어갔든 코드가 들어갔든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같은 걸 사용하면은 한쪽이 변경시키면 다른 쪽은 다른 데이터를 엉뚱한 데이터들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변경시키면은 변경시킨 프로세스가 그때 변경할 때에 이 C라는 프레임에 있는 내용을 카피해가지고 이 프로세스용 C를 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따로 만들어주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변경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포크를 하면은 차일드 프로세스는 페어런트 프로세스의 모든 이미지를 카피해가지고 포크를 해야 되는데 가상 메모를 쓰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프로세서가 그 프로세스의 모든 코드가 메인 메모리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프로세스의 일부 페이지만 메인 메모리에 들어가 있죠. 일부 페이지만 메인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데 그 프로세서가 포크를 해서 차일드 프로세서를 만들면은 차일드 프로세서가 이 페이지 상으로 보면은 페어런트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를 똑같이 카피를 해가지고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포크하는 순간, 차일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순간에는 이 페이지를 카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페이지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해서 이 페이지의 포인터만 공유를 하는 형태로 차일드 프로세스를 만들어줘요. 그러다가 이 페어런트 프로세스, 차일드 프로세스가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실행이 될 텐데 실행이 되면서 어느 프로세스든지 간에 이 공유되고 있는 세 개의 페이지 중에서 어느 한 페이지를 변경을 하면은 변경할 때 이 페이지를 카피해가지고 변경한 내용을 여기다가 라이트를 해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면은 모든 페이지를 카피 안 하니까 카피하는데 필요한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의 공간도 절약이 되고 그리고 변경하는 순간에 카피를 해가지고 새로 만드니까 그때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만약에 이 세 개의 페이지가 전부 다 변경이 돼서 다 나중에는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차일드 프로세스 만들 때 카피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지만 이 중에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변경이 안 되고 그냥 영원히 이렇게 공유되는 형태로 끝날 수도 있죠. 그런 상태로 프로세스가 끝나게 되면은 요 페이지 부분은 이제 카피하는 데 드는 시간도 이제 세이브를 하게 되는 거고 메모리 공간도 세이브가 되면서 프로세스가 전체가 끝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카피 온 라이트 개념이고, 그래서 카피 온 라이트는 카피할 필요가 있을 때 카피를 하는 게 아니고 라이트가 될 때에 카피를 해서 라이트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가상 메모리의 이제 페이지는 보통 보면은 이게 우리가 멀티레이어 페이징을 했었죠. 근데 멀티레이어 페이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메모리 공간이 큰 경우에 페이지 테이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쪼개서 멀티레이어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 그랬는데
가상 메모리는 메모리 공간 자체가 피지컬 메모리보다 훨씬 큰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굉장히 커요, 메모리 공간이. 그래서 가상 메모리는 이런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보통 이런 논리 주소를 멀티레이어 페이지 구조로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의 개념이 프로그램을 이제 부분 적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전체를 다 적재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사용될 때마다 호출을 해가지고 메모리에 필요할 때만 적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주는 이제 이런 실험이 있어요. 요 그래프가 뭐냐면은 요 세로가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세로의 요 전체가 한 프로그램의 전체고, 한 프로그램 전체고, 이게 이제 가로로 페이지로 쭉 나눠져 있는 거죠. 이렇게 페이지로 나눠져 있고, 가로가 실행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처음 스타트 해가지고 쭉 실행이 되면서 사용되는 어느 페이지가 언제 어느 페이지가 사용되는지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본 거예요. 그려봤더니 나타나는 증상이 특정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뭐 부분적으로 해서 이제 요 위에 있는 페이지하고 요 아래에 있는 페이지가 사용이 되다가 중간에 진행이 되니까 여기 있는 페이지가 실행이 되고 여기 있는 페이지가 실행이 되죠. 근데 보면은 요 중간에 있는 페이지는 사용이 안 돼요. 계속 사용이 안 되다가 어느 일정 시간 지나서 후반부로 가니까 요 밑에 있는 페이지들은 초반에 계속 사용되다가 이 후반부에는 사용이 안 돼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요 후반부터는 여기 있는 페이지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프로그램 모듈이 이런 식으로 쭉 있으면 처음에 앞부분에 어떤 뭐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가공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앞부분에서는 프로그램이 계속 읽어주는 모듈이 돌아가겠죠. 읽어주는 모듈이 돌아가다가 다 읽고 나면 읽는 모듈이 이제 더 이상 실행을 안 하고 요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는 그런 모듈이 돌아갈 거고, 가공이 끝나면은 그 부분도 이제 안 들어가고 출력하는 부분만 또 쭉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시간별로 사용되는 모듈이 그룹핑이 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그러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 있는 페이지하고 여기 있는 페이지만 로드를 하면 되고, 쭉 실행하다가 중간 지점 지나서 후반부로 가면은 앞에 실행했던 페이지는 다 이제 내려야 되죠. 사용이 안 되면은 내리고 그때 사용되는 페이지만 메모리에 적재해서 쭉 실행을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봤을 때는 이제 프로그램의 부분 적재에서 실행하는 게 효율적이고 타당하다, 이제 그런 이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특히 이제 오류 처리하는 코드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잘 이제 빈번히 실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행렬이나 리스트 테이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상에서는 실제 사용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게 잡아서 실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뒤에는 사용 안 하고 앞부분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앞부분만 이제 참조가 되고 뒷부분은 거의 참조가 안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능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은 그 기능을 사용하는 거는 특정 시간에 이제 밀집해서 그 시간대에만 사용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로컬리티 오브 레퍼런스 성질이라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레퍼런스 되는 거, 그러니까 참조되는 거에 어떤 로컬리티가 있다. 그러니까 딱 부분적으로 프로그램 코드상에서 일정 지역에 모여 있는 부분들이 같이 참조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페이지만 이제 적재를 해서 실행하면은 가상 메모리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체를 적재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일부만 적재해서 실행한다고 했을 때에, 그랬을 때 이제 장점은 앞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프로그램 크기가 물리적인 용량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크게 잡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 이 장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더 많은 프로그램들의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의 메모리에 다 적재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CPU 사용률하고 처리율, 그러니까 스루풋을 크게 대폭적으로 향상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상 메모리를 하면은 주소 결속, 어드레스 바인딩을 런타임 때 실행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행하면서 해야 되죠. 이런 버추얼 메모리를 사용하려면은
왜냐하면 페이지가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빠졌다가 다시 실행되고 뭐 어디에 들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 적재를 할 때에 얻을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가상 메모리를 쓸 때에 이점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페이지 폴트 레이트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 레이트라는 거는 프로그램에 이제 페이지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 페이지 테이블을 참조했을 때에 그 페이지가 메인 메모리에 있으면은 성공인데, 없는 경우가 페이지 폴트고, 없으면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페이지를 메인 메모리에 적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적재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 액세스하고 메모리를 옮기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페이지 폴트 레이트를 낮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페이지가 10개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은 페이지 폴트율을 제일 적게 하려면은 페이지 폴트가 몇 번이면은 제일 적을까요? 10개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10개 페이지를 메인 메모리에 적재하려면은 처음에는 메인 메모리 하나도 없으니까 페이지 테이블은 10개 엔트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인베리드죠. 그러면 페이지 액세스 할 때마다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죠. 그러면 최소 10번 이상은 일어나야 되겠죠. 10개 페이지가 메모리에 적재되려면은. 그러면은 페이지 폴트가 10개가 최소인가요? 아까 설명한 대로 따지면은 아주 이상적인 경우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페이지 폴트가 한 번만 일어나면 돼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10개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이 다 사용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페이지에 있는 코드만 사용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런 경우는 극히 없겠지만, 그러면 그 페이지에 액세스했을 때 페이지가 로드되고 거기서 프로그램 다 실행되고 끝나면은 나머지는 적재가 안 되게 되니까 페이지 폴트는 한 번만 일어나면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10개의 페이지가 다 한 번씩은 사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최소한 10개의 페이지 폴트는 일어나야 되죠. 10개는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이 프로그램이 여러 프로그램이 같이 동시에 실행이 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의 페이지가 10개가 있는데 10개의 페이지 중에서 동시에 한 5개 정도밖에 메모리에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최소 10번 플러스 얼마가 될지 모르죠. 만약에 페이지가 1번 페이지 사용됐다가 6번 페이지 사용됐다가 2번 페이지 사용됐다가 8번 페이지 사용됐다가 이런 식으로 1, 2, 3, 4, 5하고 6, 7, 8, 9, 10 중에 왔다 갔다 계속 실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미 5개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1번 실행할 때 폴트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다른 거 실행할 때 1번 내리고 그거 올렸는데 또 조금 이따 또 1번 실행하면 또 1번이 또 폴트가 일어나면은 같은 페이지가 폴트가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2번 이상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일어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 오버헤드가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페이지로 호출했을 때 페이지가 가능하면은 메인 메모리에 남아 있거나, 또는 메인 메모리에서 더 이상 액세스가 안 되는 페이지만 내려가지고 그 뒤에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이 버추얼 메모리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적재를 한다고 했을 때에, 이런 가상 메모리를 쓴다고 했을 때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죠. 일단 교체 공간을 운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디스크하고 메모리 사이에 입출력을 이제 효율화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공간을 유지를 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면은 디스크에 있는 부분을 메모리로 읽어드려야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디스크에 있는 거를 읽어가지고 메모리로 로드하는 거는 IO가 발생을 하게 되고, IO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IO 쉽게 하기 위해서 DMA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그랬죠. 근데 이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을 때 메모리에 있는 페이지를 디스크에 있는 페이지를 메모리로 읽을 때에 일반적인 IO를 쓰는 것보다는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어떤 DMA 같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버추얼 메모리를 빠르게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하드웨어나 이런 게 있으면은 훨씬 더 속도를 올릴 수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시스템에서 하드웨어로 구현을 하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거를 위한 전용 어떤 빠른 메모리, 예전에 우리 메모리 배울 때 보면 하드디스크하고 메인 메모리 말고 그 사이에 캐시 메모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캐시 메모리에 미리 적재를 해가지고 효율화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좀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적재할 페이지의 선택과 적재 시점, 요거를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적재할 페이지를 언제 적재하는가, 그 다음에 그걸 언제 실행하는가, 이거를 결정하는 게 페이징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은 적재할 페이지를 언제 선택하고 언제 선택하고 언제 적재하는가, 이거는 디만드 페이징 기법에 보면은 CPU가 필요로 할 때 선택을 해서 적재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이거는 이제 페이징 알고리즘이 굉장히 단순해질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별의별 걸 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은 프리페이징 뭐 이런 것들을 써요. 그 뭐냐면은 어떤 페이지가 어떤 순서로 사용될 건지를 미리 예측을 하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로직을 분석해가지고 요 페이지 다음에는 어떤 페이지가 사용된다는 걸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CPU가 그 페이지를 호출하기 전에,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에는 인벨리드로 돼 있는데 이게 조만간 곧 이 페이지가 사용됐다는 걸 예측해가지고 페이지를 미리 로드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페이지 폴트, 그러니까 페이지가 필요할 때 폴트가 일어나지 않게끔 페이지 폴트를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I/O 처리할 때에 우리가 이제 타임 쉐어링하고 이런 거 하면서 장점 중에 하나가 DMA라든가 I/O 프로세서를 따로 갖고 있어가지고 I/O가 발생하면은, 예전에 초기 시스템은 I/O 발생하면은 데이터를 읽어올 동안 CPU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끝날 때까지. 그래서 CPU를 낭비했는데 I/O 처리를 별도로 분리하면서 I/O 하는 동안 CPU는 다른 프로세서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을 때에,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면은 디스크에서 이제 메인 메모리로 페이지를 로드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위에 있는 이런 특수 하드를 써가지고 분리를 해놓으면은 페이지 로드하는 동안에 CPU는 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딴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CPU가 페이지 찾을 때에 그때 로드하지 말고 미리 로드를 해놓으면은 CPU가 다른 일을 하는 도중에 페이지를 로드해가지고 CPU가 이제 페이지 호출할 때에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면은 전체적인 시간하고 프로그램의 리스폰스 타임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페이징 알고리즘에서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대체할 페이지의 선택.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할 페이지의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은 메인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페이지를 로드하려고 할 때에 메인 메모리에 기존에 있던 페이지들을 다 유지할 수가 없어서 어떤 특정 페이지를 이제 내려야 돼요. 특정 페이지를 내리는데 어떤 페이지를 내리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가장 효율적인 거는 앞으로 제일 이렇게 메모리에 있는 페이지 중에서 제일 늦게 사용될 페이지를 내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아니면 아예 앞으로 사용되지 않을 페이지를 내리는 거. 그게 가장 효율적인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뭐 시뮬레이션 하든지 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추측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페이지를 찾는 그런 대체 알고리즘들이 또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적절한 메모리 크기를 결정하는 거. 요게 이제 또 관건이에요. 적절한 메모리 크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메인 메모리의 이제 메인 메모리 프레임 수를 어떤 크기로 가져가느냐에 대한 이제 관건이에요. 근데 메인 메모리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메인 메모리 한 프레임의 크기도 이슈가 될 수가 있고, 프레임의 크기를 뭐 1K로 하느냐, 4K로 하느냐, 8K로 하느냐, 그러니까 페이지 단위죠. 결국은 페이지 크기를 얼마로 할 거냐라는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의 프레임을 몇 개를 적재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동시에 적재되면은 뭐 메인 메모리가 충분하면 모르겠지만 프로세서별로 페이지를 몇 개를 할당할 거냐, 메인 메모리에 올라갈 페이지 수를. 그래서 뭐 작은 프로그램, 큰 프로그램을 차별화할 거냐, 아니면 모든 프로그램을 똑같이 몇 개씩 로드하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슈도 있고, 요거랑 관련된 굉장히 여러 개의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게 그러니까 페이지 오류는 페이지 폴트죠. 페이지를 찾을 때 없는 거.
그다음에 스레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프로세서 스케줄링 할 때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메모리의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적재돼 가지고 프로세서가 너무 많이 적재돼 가지고 여유 공간이 없이 계속 막 스와핑하라고 하드디스크가 메모리 스와핑하면서 새로 올리고 하느라고 막 CPU가 굉장히 좀 낭비되고 이런 컴퓨터가 느려지는 현상이 있다 그랬죠. 그런 부분이 스레싱이에요. 이 스레싱이 뭐냐면 프로세서의 이 프레임 크기라든가 동시에 메모리에 적재되는 페이지하고 프레임 수를 잘못 조정하게 되면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세서의 페이지가 한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을 하려다가 보니까 적어도 한 5개 이상의 페이지는 적재를 해놔야지 페이지 폴트가 덜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실행이 되는데 페이지가 한두 개 페이지만 적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하드디스크에 있다, 프로그램들이. 그러면은 이제 다른 페이지를 액세스하면은 액세스 할 때마다 계속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를 읽고 내리고 하는 게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전략을 잘못 세우면은 그런 현상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이제 페이지 폴트가 덜 일어나게 그런 것들을 조정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요 중에서 그럼 먼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고, 요거는 전체적인 전략을 이제 세워서 해야 될 문제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페이징 알고리즘은 복잡하게 미리 예측해서 넣고 이런 거는 일단 잊어버리고, 이런 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디만드 페이징을 한다 그러면은 CPU가 필요할 때 무조건 적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심플하게 해결할 수가 있고,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페이지 대치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메모리가 부족해가지고 새로운 페이지를 로드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페이지 어떤 페이지인가를 내려야 된다고 했을 때에 그 내리는 페이지를 어떤 거로 선택할 건가, 여기에 대한 알고리즘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고리즘의 종류는 이제 이런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최적 대치 알고리즘이 있는데, 최적 대치 알고리즘이 뭔지 알아요?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론적인 알고리즘이에요. 뭐냐면은 가장 최적으로 대체할 페이지를 찾는다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가장 최적 페이지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지금 시점에서 가장 늦게 사용될 페이지.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내리면은 다른 남아있는 페이지들보다도 다른 남아있는 페이지가 한 번씩 이상씩 다 사용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사용될 페이지.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래야지 이거보다 다른 페이지를 선택하면은 이 페이지보다 먼저 그 페이지가 필요하니까 이제 페이지 폴트가 중간에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이 최적 대치 알고리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피포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지가 올라온 순서대로,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올라온 페이지를 먼저 올라온 페이지를 선택해가지고 그 페이지를 없애는 그런 게 피포 알고리즘이고, LRU는 최저 사용, 그러니까 리스트 레슨 트리 유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오래전에, 그러니까 사용된 지 가장 오래된 페이지, 그거를 내리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로컬러티브 레퍼런스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일정 시간에 계속 사용되던 페이지가 사용되고 사용 안 되고 딴 페이지가 사용되면 이제 그쪽이 사용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론해가지고 가장 사용된 지 오래된 최저 사용 페이지를 그러니까 대체할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LRU 근사 알고리즘으로 요거랑 이제 유사한 알고리즘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에디셔널 레퍼런스 비트 알고리즘. LRU 알고리즘이 가장 덜 사용됐다라는 거를 이제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장 어떤 게 가장 사용된 지 오래됐고 가장 덜 사용됐는지를 찾으려면은 그 프로세스마다 언제 사용됐는지 그 페이지마다 사용된 시간을 다 기록해 놓고 그 시간을 비교해 가지고 찾아야 되죠. 그럼 그 시간을 기록하고 유지하는 게 되게 또 오버헤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에디셔널 레퍼런스 비트라는 건 뭐냐면은 각 페이지마다 비트 하나씩만 두고 그 페이지가 사용될 때마다 비트를 세팅해 가지고 비트가 세팅 안 된 거,
그러니까 사용된 거는 최근에 어쨌든 사용됐다라는 걸 뜻하니까 체크가 안 된 걸 찾아가지고 대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근사하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방법으로 찾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컨드 찬스 알고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뭐냐면은 뭐 그 첫 번째 발견되는 거는 빼고 두 번째 그 뭐 레퍼런스 비트가 있는 거를 찾아서 대치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사한 알고리즘으로 LFU 그 Least Frequently Used, 그래서 요거는 그 최소 사용, 그러니까 사용되는 최저 사용은 사용된 지 가장 오래된 건데 이거는 사용